말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함께 있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남남 같아요. 한 집에 살아도 혼자인 것 같아요. 대화가 없어진 지 오래예요. 이 말들은 사랑이 끝났다는 고백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긴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약용은 당시 예순을 바라보던 나이였습니다. 수레에 몸을 싣고 고향 마제로 향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18년의 시간은 청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으로 접어들기에 충분한 세월입니다. 떠날 때 검은 머리였던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했고 집에 남겨둔 아내 홍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대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기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강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편지는 오갔지만 편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들, 밤의 쓸쓸함, 늙어가는 몸의 고단함. 그런 것들은 글로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한 노부인을 보았습니다. 홍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물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그날 밤 정약용은 촛불 아래 붓을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오래 바라볼 뿐이었다. 18년을 헤어져 있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낯설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익숙함 속에서 잊었던 것을 이 낯섦 속에서 다시 찾아야 하리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말이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30년, 40년, 어쩌면 5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느새 말이 없어지고 남남처럼 느껴지고 혼자 사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약용은 22살에 풍산 홍씨 가문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그 시절 조선의 혼인이란 대부분 중매였지만 정약용은 운이 좋았습니다. 홍씨는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남편을 이해해 주었고 밤늦도록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 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정약용은 홍씨와의 생활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내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따뜻하다.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이 천마디 말보다 나를 위로한다. 두 사람은 네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약용이 벼슬길에 올라 성공가도를 달릴 때도 홍씨는 교만하지 않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정약용은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나이 40. 한창 나이였습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는 500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거리로는 별것 아니지만 그 시절에는 생과 사의 이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약용은 떠났고 홍씨는 남았습니다. 네 아들과 두 딸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총도 견뎌야 했습니다. 정약용의 기록을 보면 홍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밭을 갈고 누에를 쳤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나 홍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집안은 무사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의 책만 쓰십시오. 18년. 아이들은 자라서 장가를 가고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든 순간을 편지로만 들어야 했습니다. 홍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생일도 명절도 모든 것을 혼자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1818년 드디어 유배가 풀렸습니다. 정약용이 집에 돌아왔을 때 홍 씨는 60 가까운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의 그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검은 머리에 의기양양하던 청년 대신 백발의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그 아내는 어디 갔습니까? 윤기 나던 피부와 곧은 허리 대신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더 어색했던 것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18년 동안 편지로 모든 걸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소? 예, 당신은요? 그날 밤 정약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가 낯설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낯설었습니다. 이것이 18년의 대가인가? 우리는 이제 영원히 낯선 사람으로 남는 것인가? 하지만 정약용은 학자였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낯설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는 낯설었다. 그때 사랑을 배웠듯이 지금도 다시 배울 수 있다. 정약용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부부들은 모두 비슷한 위기를 겪습니다. 정약용은 주변의 노년 부부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며 세 가지 큰 위기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단절,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유는 다툼이 아니라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멀어진다. 노년의 부부에게 대화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존재 확인입니다. 오늘 어땠어? 이 한마디가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오래 함께 살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 듣지 않으니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니 더 이상 알 수 없다. 그렇게 서로는 점점 멀어집니다. 두 번째 위기는 익숙함이 만든 무관심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면 모든 것이 당연해집니다.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것, 아프면 돌봐주는 것, 당연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습니다. 밥이 왜 이래?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 아프면 병원 가. 정약용이 본 노년 부부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자신들 부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무심해졌을까?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익숙함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다. 매일 보는 산은 아름다운 줄 모른다. 매일 먹는 밥은 맛있는 줄 모른다. 매일 보는 사람은 소중한 줄 모른다. 세 번째 위기는 쌓여있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나오면 현재는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과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나간 일은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해야 한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상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묻어두기만 했습니다. 정약용과 홍 씨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18년 유배. 정약용은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념을 지킨 것이고 학문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하지만 홍 씨에게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견뎌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홍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집안을 잘 지켜주어 고맙소. 덕분에 나는 책을 쓸 수 있었소.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묻어둔 상처는 썩는다. 썩은 상처는 온몸으로 퍼진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용기가 필요하다. 미안했다고, 아팠다고 서로에게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노년의 사랑은 승부가 아니라 화해입니다. 정약용은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3가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실천 1. 감사 표현하기. 그동안 고생했어. 당신 덕분이야. 정약용은 감사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편지로, 기록으로 아내의 수고를 남겼습니다. 어느 아침 정약용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홍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거친 손. 그 모습을 보며 정약용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인, 고맙소. 아침을 준비해 주어서.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 밥을 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정약용은 매일 작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옷을 입어주어 고맙소. 차를 끓여주어 고맙소. 내 건강을 챙겨주어 고맙소. 그리고 홍 씨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책 읽을 시간을 주어 고마워요. 제가 아플 때 돌봐주어 고마워요. 정약용은 기록했습니다. 감사는 마법이다.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만들고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꾼다. 하루 한 번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진다. 실천 2. 작은 데이트 시작하기.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산책, 같은 프로그램 보기, 차 한 잔 같이 마시기. 중요한 건 함께라는 의식입니다. 정약용 부부는 재회 후 조용한 일상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자체가 데이트였습니다. 정약용은 홍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부인, 내일 저녁에 나와 함께 산책을 하지 않겠소? 나이가 들었다고 데이트를 못할 이유는 없지 않소?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집 뒤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저기 저 나무, 우리가 혼인했을 때 심었던 거요. 맞소. 벌써 이렇게 컸구려. 당신이 유배 가기 전날 밤 이 길을 함께 걸었지요. 기억하고 있었소? 잊을 수가 없지요. 때로는 마을 장터에 가서 함께 장을 보았고, 때로는 근처 절에 가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그냥 마당에 앉아 해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노년의 데이트는 화려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이다. 나란히 걷고 나란히 앉아 나란히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실천 3. 용기 내어 사과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사과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약용은 홍 씨 앞에 앉았습니다. 부인, 18년 동안 미안했소.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소. 혼자 집안을 지키게 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했소.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소. 홍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18년의 이별, 18년의 고통, 18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의 고독을, 홍 씨는 홀로 살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를 바꿀 수 있다. 오래된 상처일수록 용기 내어 말해야 한다. 미안했다고, 아팠다고.
그래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홍 씨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에 꽃에 물을 준다는 것. 정약용이 책을 읽다가 가끔 혼자 미소 짓는다는 것. 홍 씨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는 것. 정약용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다는 것.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우리 다시 만난 것 같소. 18년 전의 우리가 아닌 지금의 우리로. 정약용은 말년의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래된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익숙함 속에 묻혀버린 그 사람의 소중함을, 당연함 속에 잊혀진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는 것이다. 내 삶의 가장 큰 공은 글이 아니라 그대를 지켜낸 것이다. 평생의 동반자는 처음 사랑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없어졌다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남처럼 느껴진다면 그만큼 오래 함께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봐 주세요. 익숙함이 무관심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말년의 사랑을 다시 피우는 첫걸음입니다. 40년, 50년, 어쩌면 60년을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행복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느끼셨을 것입니다. 말이 없어졌네. 남처럼 사네. 혼자 사는 것 같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함이 무관심이 되게 하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오래되었다고 해서 덜 소중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되었기에 더 소중하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한번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밥 해줘서 고마워요. 옷 챙겨줘서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작은 데이트를 하십시오. 산책이어도 좋고 함께 장을 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용기를 내어 사과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해서 미안했어요.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정약용은 60이 넘어서 아내와 다시 사랑했습니다. 낯설었지만 다시 친밀해졌고 무관심했지만 다시 관심을 가졌고 상처가 있었지만 치유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늦기 전에 다시 발견하십시오. 익숙함 속에서 잊었던 것을 다시 찾으십시오. 정약용의 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다시 발견하라. 익숙함이 무관심이 되지 않게 하라. 오래되었기에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해보실 건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가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담은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